지금도 한숨이 나오는데 진짜 그때는 정말 앞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퇴근하면서 생각했던 게 있어요. 내일을 보지 말자. 내일 보면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그냥 오늘 하루만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오픈 준비하고 있어요. 따라가도 될까요? 네. 자기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셜록홈즈 서현점 방사죽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어떤 일 하셨어요? 대기업 전산팀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퇴직은 왜 하셨어요? 그때 이제 통합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제 다른 전산이랑 저희 쪽 전산이랑 그때 명퇴자를 뽑게 됐어요. 마침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요? 그때 저는 젊었어요. 40대 초반, 30대 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55세, 70년 개띠입니다. 퇴직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나오시자마자 후회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제가 하는 일이 저한테는 안 맞다고 항상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퇴직을 한 거에 대해서는 후회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거는 후회하는 일이 있었지만 퇴직을 한 것 자체는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퇴직을 하게 되면 일을 안 하면 월급을 못 받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는 앞이 깜깜했죠. 그렇지만 저는 퇴직 당시에 뭐를 하겠다고 이미 결정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하자마자 바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크게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럼 퇴직 준비는 하시고 나오신 거예요?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제가 퇴직을 하기 한 달 전에도 그쪽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게임기를 파는 일을 했는데 제가 그 일을 좋아서 했던 건 아니고요. 자영업이라는 일이 저한테 맞는지 테스트해보는 그런 계기도 됐던 거예요. 네, 셜록홈즈 서현정입니다. 영어 버전이요? 저희는 따로. 네, 감사합니다. 지금 어떤 문의 전화 받으신 거예요? 외국 분끼리 오신다고 했는데 영어 버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 아쉽게도 예약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예약 시스템에서 오늘 예약 들어온 거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 예약은 몇 건인가요? 오늘은 7건이 있네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청소 용품 가지러 왔어요. 네네. 청소도 사장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제가 근무하는 날이라서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하세요? 평일은 한 11시 한 50분쯤에 오고요. 주말 같은 때는 10시 반까지 오고 있습니다. 직원은 모두 몇 명인가요? 총 6명입니다. 네. 지금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방 청소를 하고 있어요. 여기 찍으시면 안 되는데 방탈출 특성상 안이 내부가 노출이 되면 아무래도 게임 하시는 분들이 신비로움 같은 그런 것들이 없어지겠죠. 방탈출 카페가 뭐 하는 곳인가요? 방탈출 카페는 사람을 방 안에 가둬놓고 실제로 탈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주어진 문제들을 서로 협동하면서 하나하나씩 풀어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 하나를 풀었을 때 쾌감이 굉장히 좋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생긴 지가 오래됐나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커피나 음료도 판매하시나요? 네, 여기는 커피를 판매하는 곳은 아니고요. 사람들이 모여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 방탈출은 다 테마별로 되어 있어요. 지금 입구에 있습니다. 여기 손님을 모시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테마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려요. 그리고 나가죠.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그때부터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열쇠가 잠겨 있죠. 이제 이것을 하나하나 풀어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손님이 방에 갇혀서 못 나온 적은 없을까요? 많죠. 그래서 열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들어있어요. 근데 힌트 모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장님께서 방에 갇히신 적은 없으세요? 있어요. 네, 그렇지만 저희가 갇혔을 때는 비상 스위치가 있어서 그거 누르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이미 한번 해보신 분들은 좀 식상하지 네, 않나요? 바로 그게 이제 노래방하고 우리가 틀린 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노래방은 오늘 가도 그 다음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한번 한 테마는 안 하겠죠. 웬만하면. 방탈출 카페가 지금 전국에 한 400개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마 그런 이유들 같아요.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후죽순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고 제한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매니아층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매니아층들이 굉장히 두텁고 탄탄합니다. 매장을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니까 1년 한 5,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방탈출 카페는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우연히 창업 박람회에 갔다가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어서 찾던 도중에 방탈출 카페라는 게 있어서
궁금해서 가봤더니 음료는 안 팔고 사장님 뭔가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계기로 방탈출을 하게 됐습니다. 이 일을 하시기까지 어떤 일을 거치셨어요? 일단 회사 그만두고 나서 장사하고 싶어서 광진구 그 테크노마트에서 그때 한참 유행하는 닌텐도 게임을 팔았어요. 그게 좋았던 점은 다이 하나 정도만 있으면 되니까 나머지는 다 물건이잖아요. 큰 돈을 안 들이고 회사 다닐 때보다는 한 2배 정도 더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년 반 동안 했는데 그때 스마트폰이 갑자기 활성화되면서 점점 줄어들게 돼서 그만두고 쉬면서 다른 거를 알아보게 됐던 거죠. 그렇게 고민하던 차에 동네에 굉장히 잘 되는 고깃집이 있었는데 그게 마침 무한리필 고깃집이었죠. 또 한동안 이제 눈이 가서 계속 뭐 매일매일 가다시피 하면서 염탐을 했었는데 너무너무 잘 돼서 저걸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직접 본사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다 듣고 창업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제가 굉장히 많은 후회도 하고 어려웠어요. 사실 괴로웠고. 그건 이제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든지 버텨나갔는데 결국은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만두면서 가진 돈 상당히 많이 잃게 됐고 그리고 나서 방탈출 카페를 창업박람회에서 우연히 보게 됐던 거였죠. 이게 그럼 세 번째 창업이신가요? 네, 지금 세 번째 창업입니다. 방탈출 카페 하시기 전에 어느 정도 손실을 보셨나요? 그때도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처음에 할 때는 돈이 별로 안 들어갔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랬었는데 두 번째는 제가 2011년도일 거예요. 그 당시에 한 4억 한 5천 정도 4억 6천이네 4억 6천 들여서 그때 차렸던 것 같아요. 한 100평 정도 됩니다. 사장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네. 그 고깃집 지금도 한숨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그때는 정말 앞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퇴근하면서 생각했던 게 있어요. 내일을 보지 말자. 내일 보면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그냥 오늘 하루만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렇진 않았어요. 중간에 허리 디스크 수술도 하고요. 일이 너무 고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5년 동안 단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했어요. 그래서 경조사 같은 거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부주만 할 뿐이지 제가 직접 갈 시간이 안 됐어요. 계속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 방탈출 카페를 선택하신 건가요? 제가 고깃집을 하면서 원칙이 있었어요. 제가 절대 다음에는 이런 일은 안 하겠다. 그 원칙이 뭐였냐면 첫 번째 식당 음식점은 절대 안 하겠다. 절대. 왜 그러냐면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못 버텨요. 너무 힘든 일이다 보니까 그만두고 하니까 그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사람 구하기 쉬운 거. 그 다음에 지저분한 일은 절대 하기가 싫었어요. 고깃집이 지저분하다는 뜻이 아니라 워낙 기름기도 많고 뭐 닦아야 될 것도 많고 설거지도 너무너무 많고 근데 불판도 많이 닦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일들은 좀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것도 배제됐고 또 만약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저 혼자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고깃집 같은 경우는 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주방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하다가 이 방탈출 카페가 저하고 그게 딱 다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하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1호점은 그럼 잘 되셨나요? 네, 잘 됐어요. 세 번째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 대출받은 빚도 좀 있었고요. 다 갚고 투자됐던 것도 당연히 다 벌었고요. 기본 몇 평 이상 되어야 될까요? 지금은 최한 60평에서 80평원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층 제한은 없을까요? 좋은 점이에요. 이게 층수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층이나 2층은 아무래도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3층, 4층, 5층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임대료는 어떻게 되나요? 요거는 되게 저렴하게 들어온 케이스예요. 저는 330이고요. 관리비가 한 150 정도 나와요. 굉장히 이게 저렴한 편이에요. 보통은 한 700에서 80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인건비보다는 없으신가요? 인건비는 사람을 많이 써서 돈이 많이 나가지만 옛날에 공개할 때는 이제 진짜로 직원이었죠. 그때는 고기 쓰는 육부장도 있었고 뭐 점장도 있었고 이모들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정식적으로 직원 월급이 나갔지만 여기는 직원이라는 것보다는 알바생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알바생으로 충분히 잘 돌아가거든요. 그 전보다는 인건비 부담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죠. 한 달 매출은 어느 정도 되실까요? 이게 비수기하고 성수기가 좀 틀린데
비수기 때는 한 1, 2천 정도 되고요. 상수기 때는 한 3, 4천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으세요? 네,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마준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높다고 볼 수 있어요. 한 5, 60% 정도 될 것 같아요. 투자비는 어느 정도 드셨어요? 보증금 합쳐서 한 4억 5천 들었습니다. 꽤 많이 들었는데 부담스럽진 않으신가요? 네,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회수 기간이 얼마큼 되느냐 그 차이지 저는 결국은 회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게 된 겁니다. 투자비는 다 뽑으셨어요? 뭐 아직 멀었죠. 지금 1년 반 정도 됐으니까 한 1년 반 정도 더 지나면 충분히 뽑지 않을까요?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빠르다 생각해요.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그것을 1, 2년 안에 다 뽑겠다라는 생각은 무리한 생각이라고 보고요. 지금 현 시대에는 한 3년 정도 보면 제가 볼 때는 건설주 자체는 대부분 회수를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사에서는 어떤 일을 해주시나요? 이게 전자장비가 많다 보니까 제가 고장이 자주 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 와서 다 고쳐주기도 하고 힌트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훼손되면 고쳐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시는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실까요? 손님들과 소통이겠죠. 모든 시스템들은 회사에서 다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들도 다 회사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걸 활용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근무 강도는 어떻게 되나요? 그거에 비하면 10분의 1입니다.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저 혼자라도 다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저희 좋은 점은 우리 직원 구하기가 너무 쉬워요. 이게 젊은 친구들한테 좋은 업종이다 보니까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 구하는 게 너무너무 쉬워요. 나와서 창업해보시니까 어떤 새로운 걸 알게 되셨어요? 제일 큰 거는 제가 모든 걸 다 책임이 져야 된다는 생각이죠. 예전에 회사 다닐 때는 제가 회사에서 앉아있든 일을 하든 월급이 나왔잖아요. 막상 퇴직을 하고 나면 제가 일을 안 하면 돈을 줄 데가 없어요. 모든 것은 다 제가 책임이 져야 된다. 그만큼 책임감이 많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선택을 하실 때 미리 확인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실제 진짜 중요한 건데 그 전에 했던 고깃집 같은 경우는 잘 되는 집만 갔어요. 사실 그게 굉장히 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되는 집은 그 이유가 있겠지만 못 되는 데도 갔어야 되는데 제가 그거는 보진 않았어요. 프랜차이즈 내가 어떤 걸 선택을 했다면 제일 잘 되는 집도 가봐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안 되는 집도 꼭 가서 왜 안 되는지를 꼭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퇴직 후에 창업하셔서 많은 분이 실패하시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경험이죠. 경험이 없으니까. 그리고 프랜차이즈 업체 말을 너무 믿어서 실제로 자기가 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너무 믿지도 말고요. 내가 가서 그 업주랑 진솔하게 대화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업주들이 반기지 않는 분도 있지만 또 반기는 분들도 많아요. 저같이. 그런 분들한테 가서 조언을 구하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업종인지 아닌지를 실제로 운영하는 분들의 입장을 꼭 들어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업사원 말 중에서 이거는 믿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되시는 게 있으실까요? 차리면 무조건 몇 년 안에 회수할 수 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본사가 다 해준다. 그런 말들은 좀 안 믿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 본인이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같이 명태로 나오신 분들은 지금 연락하고 지내시나요? 네, 연락하고 지내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동기는 저하고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분들은 뭐 재취업해서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걸까요? 제가 지금 2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좋은 기회가 돼서 하나의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어요. 어린이 방탈출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대표님 만나서 얘기를 많이 할 생각입니다. 재직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얘기를 해주시고 싶으세요? 회사 열심히 다니시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자영업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뿐만 아니라 10년, 20년 전에도 다 어렸어요. 항상. 무슨 말이냐면 사회 자체에 나오면은 진짜 어려워요. 할 게 내 눈에는 진짜 안 보여요. 깜깜하고 앞에 절벽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이런 일을 하고 싶었고 창업을 해서 뭔가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나와서 이것저것 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값진 경험도 많이 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를 다니는 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회사를 열심히 다니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회사 다니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꼭 계속 열심히 다녀야 될까요? 살아남을 때까지는 다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 이제 버티다 안 되겠다. 이제 그러면 회사 다닐 때 생각을 많이 하시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다닐 때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거고 생각할 시간이 나오면 그때는 급해져요. 마음이 급해지기 때문에 앞을 제대로 못 보고 제대로 상황 파악을 못하고 일에 도전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실패할 확률도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재직할 당시에 내가 언제쯤 나갈 거라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그때부터 여러 가지를 알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재직 중에 어떤 걸 알아보시면 좋을까요?
제일 가까운 게 창업 박람회도 여러 군데 다녀보시고 그런 데 간다고 해서 내가 바로 창업을 하는 건 아니니까 저는 지금도 가끔 가거든요. 요즘 트렌드가 어떤 건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하는구나. 그거 가면 간접적으로 경험이 되거든요. 한번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느끼는 바가 좀 많이 생겨요. 네. 몇 년 정도 봐야 내 실력이 될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한 번에 성공한다는 건 어려워요. 이 창업자들이 제일 실패를 많이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저도 그랬지만 다 똑같아요. 나는 안 그랬겠지. 다른 사람은 실패해도 나는 실패 안 하겠지. 절대 오산입니다. 무조건 실패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마음 부담이 덜 하시다. 오히려. 왜 그래야지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하실 거 아니에요. 퇴직하신 분들한테는 어떤 얘기를 해주시고 싶으세요? 그동안 고생을 많으셨으니까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시고 일단은 편하게 좀 쉬셨으면 좋겠어요. 그 쉬라는 게 다음에 할 일들을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편한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일, 그냥 돈만 보고 내가 이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시면은 그때부터 괴로워져요. 이건 나한테 맞겠다, 이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에 퇴직을 하게 된 거고 40대 초반 정도 되니까요. 만약에 뭐 50대든 60대든 퇴직을 하게 되면 진짜 앞이 안 보이실 정도로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뭐 그때도 저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많은 걸 찾아 헤맸죠. 절대 급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을 좀 가지고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나한테 적성이 어떤 게 맞는지를 꼭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길게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긴 호흡을 가지고 좀 길게 고민하시고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직자 여러분들 꼭 힘내시고요. 성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